오늘 이제 NADN 제일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NADN.io에 오면은 여기에 이제 소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익스텐션으로 한국어로 이렇게 자동 번역돼도, 그래서 여기에서 제품은 이게 우리는 어떤 제품이고, 활용 사례는 어떤 게 있고,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일단은 이 사용 사례들을 보고 문서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NAD는 이 노드메이션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노드메이션 그 앞 뒤에 해가지고 8자가 있는 걸 줄여가지고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노드들이 오토메이션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툴이다. 그래서 NADN이고, 그 독일에 본사가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IT 운영을 하는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그냥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고객한테 유저 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받으면은 에이전트가 모델을 붙이고 여기 메모리를 붙이고 여기에 기능들, 툴들을 붙여서 이렇게 넘겨주는데, 이 툴도 지라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를 지라로 바로 저장을 크리에이트 유저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도 만들어주고, 다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없으면은 뭐 저장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매니저냐? 그러면 위에 애드 투 채널로 이렇게 가고, 인바이트 채널로 가고, 매니저가 아니면은 업데이트 프로파일로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성돼야 되는 조건들이라든지 분기문을 다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서화가 잘 되어 있어요. 설치 방법은 직접 호스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호스팅하는 방법은 완전히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프라이싱이 여기 있었는데, 가격이, 이거를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월 20유로로 내고 써야 되는데, 직접 하게 되면은 이 기능들이 전부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 GitHub NADN 하면은 여기에 무료로 항상 이렇게 제공을 해놔서 이거를 도커 풀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자, NADN 셀프 호스트 kit인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또 이것도 여기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NADN뿐만 아니고 여기에 올라마를 붙여서 로컬 모델을 쓸 수도 있고요. 큐드런트라고 이제 벡터 스토어거든요. BM25 방식으로 써서 되게 빠르고, 그리고 시멘틱도 같이 해서 하이브리드 서치가 되는 이런 툴인데, 이것도 벡터 스토어를 썼기 때문에 어, 문서라든지 그런 걸 외부 구성하기가 내부적으로 그냥 클라우드 안 붙이고 그냥 바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그레 SQL을 써서 저희가 만든 워크플로우라든지 그 인증, 크레덴셜이라든지 그 계정 정보 이런 것들을 다 SQL로 저장을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언제 접속해도 되도록 해주고, 여기 클론 해가지고 그냥 이동해가지고 요거를 띄우면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그래픽 카드를 있는 경우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쓰면 되고요. AMD도 이렇게 가능하고 다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그 NADN 아까 가보시면 여기에 버전이 1.86.1인데, 여기서는 이제 MCP가 여기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3일 전에 업데이트한 거였는데, 근데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더보기 눌러보시면 여기 이게 개발자 모드로 해가지고 요 1.88.0 버전이 있어요. 여기서는 MCP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놨고, 제가 그저께 이제 유튜브로 올렸는데 MCP를 써서 하는 거를 올렸거든요.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면은 엄청 좋은 게, 워크플로우를 마음대로 구성해서 이거를 다 에이전트로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이벤트 2개 붙였죠. 이 이벤트는 제 구글 캘린더랑 연동된 이벤트거든요. 제 계정으로 제 아이디로 해가지고 구글 캘린더의 일정을 다 가져오는 이런 거고, 이거는
구글 이벤트에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구글 캘린더로 간다는 얘기는 오늘 날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팅에서 여기를 아시아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서울이죠. 이렇게 해서 지정한 다음에 한번 세이브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에이전트를 얘는 그냥 챗 모델을 바로 붙여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안녕 이렇게 하면은 인사부터 하는 게 매너죠. 이렇게 하면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떴죠. 그래서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별로 한번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안녕하고 받아서 이건 세션 아이디랑 액션이랑 챗 인풋 요 세 개의 필드가 생겼죠. 그렇게 해서 다음번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한 개의 아이템이 넘어왔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인풋으로는 어떤 게 넘어왔는지 아까 그 한 개의 아이템 세 개 던졌잖아요. 그렇게 넘어온 거 스키마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테이블로 해가지고 그 RDB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제이슨 형태로도 볼 수 있어요. 뭘로 보든지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뭘로 보든지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거를 가져와서 쓰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끌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올 때는 여기에서 챗 트리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 비하인드 빌로우로 해가지고 이걸 익스프레션으로 하면은 이 펑션으로 바뀌었잖아요. 펑션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픽스는 여기에 뭐 hello, can I help m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보 포맷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 define below로 해가지고 여기에 챗 인풋을 이렇게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서 넣어준 거거든요.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변수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input, output, 여기는 내가 설정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시스템 메시지를 잡아줬어요. 얘도 LLM도 이게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LLM의 에이전트가 되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해서 너는 어떤 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룰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툴은 어떻게 쓰면 돼. 그리고 MCP 툴도 이렇게 추가를 해줬죠. 그러니까 메모리도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지금 시간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now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시스템 메시지를 여기다 넣어줘서 이게 다 가능하다.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는 이거 자체가 지금 그 보시면은 마크다운 형태로 제가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도커 컴포즈 보시면 이 야물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짝대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마크다운이라든지 야물이라든지 이런 파일로 학습이 많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LLM이 더 잘 인식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마크다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퍼플렉시티 들어가 보시면 제가 퍼플렉시티를 항상 이용할 때 이렇게 공간을 이용해서 저만의 그런 공간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앱 스크립트, 제안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프롬프트라는 이런 것들도 이제 부끄럽네요. 예, 어쨌든 여기에서 파라미터 예,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프롬프트 던지면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프롬프트를 알아서 이렇게 짜줍니다. 이렇게 다 짠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변경해줘 하면은 영어로 이렇게 쭉 생성해주고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서 사용하기보다는 이거 자체를 밑에 내보내기 있거든요. 여기서 마크다운으로 내보내면 마크다운 파일로 내보내지고 마크다운 파일 내보낸 거를 열어서 그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시스템 메시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래서 자연어로 하는 거를 뭔가 문서화를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사용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메시지 해가지고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알려줘. 오늘 특별한 일정이 없네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12시에 벚꽃놀이 갈 곳.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 구글 캘린더로 지금 MCP 서버가 연동이 돼 있죠. MCP 서버가 연동이 돼 있고 얘는 이거 딱 누르면 여기로 전체로 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뭔가 답변을 이렇게 줬죠. 답변을 줄 때 이 MCP 클라이언트로 가서 여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여기에서 MCP 서버로 제공하는 얘네들로 해가지고 일정을 찾아왔던 거고 일정을 지금 예약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한테 답변을 주고 얘가 생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줬고요. 얘는 되게
저렴한 GPT-4o 미니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뭐 토큰에 대한 걱정도 거의 없고요.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대로 들어갔는지. 예. 그럼 구글 캘린더로 연동됐죠? 오늘 12시에 벚꽃놀이 일정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아까 NADN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송태영 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자, 이 서버를 지금 여기에만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런데 커서 한번 켜볼까요? 제 커서에 이거 사실 제가 그저께 올렸던 유튜브 콘텐츠에 다 있는 거인데, 이 NADN 지금 붙어 있죠? NADN 게이트웨이 해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L 해가지고, 이거는 키가 노출이 되니까 닫고요. 자, 안녕. 오늘 일정. 이런 식으로 MCP가 아까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 MCP들을 활용해서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일정 확인해줘 한번 해볼게요. run MCP 해가지고 get 이벤트 하죠. 여기에 아까 NADN의 서버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것도 뭔가 API 받아온 것을 통해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옛날 일정을 이렇게 뭔가 알려주네요. 그러면 이거 커서 설정도 한번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캘린더에 대한 거는 이 시간 설정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NADN 내부에서는 아까 시간 설정을 한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바로 됐는데, 여기서는 이 모델이 지금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모델 자체가 프롬프트가 보시면, 전 여기에는 프롬프트를 지금 시간을 모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now라는 걸 넣어줬어요. now라는 걸 넣어줬는데, 지금 이 커서에서는 여기서 에이전트를 오토로 해놓고 지금 쓰는 애인데, 얘 모델 자체는 지금 그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프롬프트를 지금 여기 시스템 메시지를 넣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학습이 안 된 겁니다. 여기 룰 같은 데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 룰에다가 지금 시간은 몇 시인지 확인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고, 지금 MCP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상어의 세계에 빠져보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어에 대해서 재밌는 콘텐츠 준비해줘라고 했을 때 이거를 콘텐츠 크리에이터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이 이벤트를 가져오는 거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뺐어요. 이제 목소리 들려요. 네. 오늘 날짜를 여기에 시스템 프롬프트로 넣어놨죠.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 인식이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시간 관련된 MCP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추가해줘야 될 거야. 아, 그쵸. 여기에다가 하나, 이 AI 에이전트를 워크플로우로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도 있겠. 시간 관련된 툴이 없을 것 같은데. 타임. 네. 없습니다. 그, 아닐 거예요, 아마. 타임 스킬 툴. 업투 로봇. 어? 어? 요거 한번 붙여보고 그냥 해볼까요?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야? 아, 근데 여기서 저장해줘야 되죠. 얘를 풀었다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시스템 타일 가져올 거예요. 이거 시스템 메시지 쓴 건데. 아니, 그냥 여기, 네, 나오네요. 시간 인식을 해주니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뭐 가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상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워크플로우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워크플로우를 여기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해서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여기에서 이제 AI가 생성해냈던, 어찌됐든 저기 앞에서 받았던 쿼리를 바로 그대로 넘겨주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워크플로우를 한번 볼게요. 이 워크플로우 없네. 콘텐츠 크리에이터 요거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그 AI 에이전트에 이렇게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그런 프롬프트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천자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모지 써가지고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여기 워크플로우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여기 전체 워크플로우 보시면 여기에 컨텐츠 크리에이터 있고 이 MCP 있고, 이 MCP에 이 워크플로우를 붙여줌으로써 이 MCP 서버를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다 지원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한 워크플로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해가지고 서버로 해서 하면 얘가 언제든지 불러와서 과거에 대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워크플로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예. 왜 이렇지? 잘 됐는데? 더즌 리콰이어. 액티베이트 될 필요 없다. 그 다른 워크플로우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한번 꺼져 있는데. 예,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MCP 서버를 통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쭉 만들고 있는 거고 이제 줄 겁니다. 그러면 생성한 거를 예,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서 얘를 이용을 한다. 이런 워크플로우들을 마음대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조금 더 뭐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생성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 내가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여기 템플릿 가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꿀팁인데 여기 1633개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재밌는 거를 하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뭐가 재밌을까요? 콘텐츠 한번 써볼게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메일 콘텐츠를 분석한다. 챗GPT로 이렇게 보면은 클릭하면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있고 이메일을 받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는구나. 예, 컨트롤 누르고서 하면 이거 이렇게 끌어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본 다음에 이거 쓰고 싶다라고 하면 유즈 포 프리하고 요 밑에 카피 템플릿 있죠? 이렇게 하고 제 워크플로우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바로 가져옵니다. 네? 예. 이거요? 여기, 여기에서 이 for free 한 다음에 이거를 하면 클립보드로 그냥 제이슨이 복사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컨트롤 V 하면 돼요. 예, 그 새 워크플로우 만들어서 컨트롤 V 하면은 그냥 가져와줘요. 임포트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클립보드로 복사한 다음에 그냥 가져오는 게. URL, 이거. 이거요? 예, 이걸로 해도 가져와요. 얘네들을 이렇게, 예전에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요 컨티뉴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왜 안 뜬다는지 알 것 같아요. 맥북이시죠? 우분투. 저 윈도우라서 뜨고요. 이게 버전마다 좀 다릅니다. 맥도 저는 요게 안 뜨고 요거 뜨더라고요. 네. 요거 때문에 저도 이거 윈도우 할 때만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좀 설명드린 거. 예, 복사 붙여넣기가 간단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게 박스요.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예. 예, 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색깔도 막 바꿀 수 있고 팔레트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설명 쓰고 여기에 이제 저희 마크다운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그냥 쉽게 쉽게 여기까지 그냥 해버렸는데 간단하게 화면 구성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지겨울까 봐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벌써 30분이 됐네요. 세팅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 노드 여기 이게 있어요. 인스톨 커뮤니티 노드. 이 인스톨 커뮤니티 노드 가서 이거를 찾아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MCP 기본 모듈이 없을 때 이걸로 해가지고 MCP 클라이언트를 쓸 수 있었어요. 이거 설치해가지고 뭐 쓰면 됐었고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컴퓨와이로 해서 한번 올린 게 있거든요. 저는 아직은 그거 안 해놨습니다. 이거요? 이거 자동으로 생긴 거예요. 이거 디폴트로 들어왔어요. 예. 이렇게 제 도커 서버 이게 여기서는 도커 서버는 이렇게 로컬 호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쪽에는 이렇게 호스트 도커 인터널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서에서는 물론 커서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MCP 이거 제이슨으로 이렇게 오죠. 그럼 위에 거 구조를 잘 보세요. 위에 거 구조에 맞춰가지고 제 거는 이제 윈도우라서 이렇게 쓴 거고 윈도우가 아닌 버전에서는 이게 명령어가 조금 다르겠죠. 그 명령어의 구조는 이 스미더리 있죠. 스미더리 AI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여기 커서 로그인 제이슨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이 구조로 가면 되죠. 윈도우일 때는 윈도우, 이거일 땐 이거. 요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밑에 있는 구조들만 어, 이것처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경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운영체계에 따라서. 혹시 지금 한 것
중에 질문이 있나요? 아, 세미더리에 있는 거요? 아, 저도 그거 따로 저장해 놨었는데, 그거 찾으면은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커뮤니티 노드에서 설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 이건 이 노드, 이걸로는 안 해봤고요. 맞아요. 크레덴셜 만들어야 돼. 맞아요. 그걸로 만약에 붙일 때는 보통은 세트를 두 개로 붙이거든요. NCP 클라이언트를 두 개로 해가지고 하나는 리스트로 하고 하나는 익스큐트로 해서 예, 얘가 먼저 리스트로 해가지고 쭉 활용 가능한 함수들을 받아와서 인식을 한 다음에 예, 이쪽으로 가가지고 예,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끔 쿼리가 원하는 거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이 스미더리에 있는 거를 써서 여기 NALN에 붙이는 걸로.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뭐 엄청 좋아 보이고요. 랭귀지 모델을 뭐 활용해서 거의 뭐 핸드폰에 있는 시리로 뭐 막 다 시키는 것 같이 만들 수 있는 좋은 툴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아까 엔파렌 같은 걸 깃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이런 게 수행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커서라는 거를 또 띄우셔 갖고 이게 같이 작동되게 보여주셨는데 커서는 엔파렌 관련된 걸 다운받으면 같이 깔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뭐 커서라는 거를 아, 다운 커서는요, 예예. ID예요. VS 코드 같은 거예요. 아. 예. 아 뭐냐 코드 같은 거 보는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예예. 그럼 커서가 없이도 그냥 엔파렌에서 다운받은 아까 이 수 순서도 같은 거 보이는 이걸로 다 해결이 되지만 커 그 엠 커서라는 걸 이용해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건가 보네요. 제가 커서를 말씀드렸던 건, 바이브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커서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 커서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도 쓸 수 있다라는 아.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예 저는 작동 그거는 이렇게 짜는 거는 엔파렌이고 이게 작동 프로그램은 커서인 줄 알고 제가 몰라 가지고 예.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예, 하여튼 되게 이 음 NAD는 주로 백엔드로 많이 쓰고요. 저는 예. 이 NADN에 요게 셀프 호스킷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예. 젠마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얘를 NADN이랑 연동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 어 파이프라인 만들어가지고 예. 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걔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얘 자체는 이제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저는 이걸 연결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돼 있다. 모바일로도 이렇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 핸드폰도 이거 똑같이 써가지고 질문 같은 거 던질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여기에 NADN을 백으로 써서 그 NADN의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놓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죠. 한 어. 가지 사례, 네, 맞아요. 여기서 함수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연동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 그 설정하는 게 조금 있는데, 저도 그걸로도 콘텐츠를 좀 만들어 봤었습니다. 웹훅이요. 얘가 웹훅을 다른 데 보내주는 게 작동하느냐, 그건 안 해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랑 NADN 연동하는 거는 NADN에서 그 웹훅을 만들고 얘가 그 웹훅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얘는 그래도 연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얘 연동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성도 되게 좋고 여기에 이제 말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 그런 게 이렇게 있고 예? 제가 저거를 안 돌려놨네요. 여기서도 텔레그램을 똑같이 돌려놔야 되는데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럼 파일 텔레그램 이것도 이제 텔레그램의 웹훅으로 연동을 해 놓은 거고요.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는 크레덴셜을 다 따로따로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MCP 클라이언트 붙였죠. 그러면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답변을 해주고
제 핸드폰에 깔린 텔레그램으로도 실시간으로 접속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돼 있는 거는 여기 워크플로우를 이제 어떻게 구성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NADN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제는 활용도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백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트리거를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멈출 듯 말 듯 멈출 듯 말 듯 계속 하는데 이게 온 스케줄 이렇게 있죠. 그러면 몇 시에 이거를 작동을 시킬 건지 이런 게 있거든요. 6시에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한다. 하루에 몇 번 작동할 거냐 이런 것도 되고 이렇게 하면 얘가 신호를 보내줘서 이 신호대로 뭔가 워크플로우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는 NCP를 쓰고 그 MCP를 쓴 거를 다른 데로 보내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메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설정해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샌드 이메일 해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고 샌드 이메일 한 다음에 여기 휴머니 룹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체크를 해줘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 피드백대로 뭔가 실행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실행하는 걸로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if를 넣어서 조건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자동 자막 프로세스를 만든 건데 제가 mp3를 뭔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다운로드 받은 거를 위스퍼가 돌면서 자막으로 만들어주고 이 구글이 그 검수를 다 해주고 검수에 대한 조건들은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거를 구글로 업로드를 시켜서 얘를 본문까지 만들어주고 본문 만든 거를 다시 업로드를 시켜준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만들 때 보통 퇴근하고서 만드는 막 몇 시간 만에 만들고 시간이 엄청 쫓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면 한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뚝딱 그냥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연동이 안 돼. 라이브에 프로젝트 NA의 mp3 뭐 새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도 이제 서서 이거 있죠? 이게 올라가는 순간 이거 딱 클릭하면 얘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바디 보면은 구축 이런 식으로 얘가 자막을 보고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줘요. 이 내용 만든 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얘가 내용 만든 거 자체가 SEO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구독자를 빨리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AI가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썸네일, 이렇게 구글 시트랑 붙일 수도 있어요. 저희 스터디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스터디 하는 거를 구글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썸네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클릭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들을 뽑아 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면 여기에서 내용들을 뽑아와서 구글 다큐먼트로 그 내용들을 넣어줍니다. 아직 뽑아오고 있는 단계고요. 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그 구글 다큐먼트로 내용을 어떻게 넣어주냐 이걸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양식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 그 엑셀에서 받아왔던 것들을 이런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바로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죠. 파일로 업로드를 하고 이 파일 업로드 된 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제일 밑에 쪽에 있을 거예요. 최근에 만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NA 된 설치부터 실행까지 매우 초보만 이게 바이브 코딩 업무 분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이게 만들어진 게 이제 이거 만드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기를 시켰어요. 분기를 따로따로 시켜주면 얘네들이 하나의 그런 뭐라 그러죠? 배치라고 그러나요? 배치로 만들어져서 3개씩, 3개씩, 3개씩 이렇게 자기 구분에 따라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터를 걸어서 지금 썸네일을 만들어야 될 애들만 이렇게 3개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썸네일을 만들어 주는데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 여기 보시면 썸네일 구글 슬라이드를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3, 4, 5까지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분자를 지어서 아이템을 지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필터링을 하고 나서도 구분자는 그대로 이 주제에 따라서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 주제에 따라 주어진 얘가 여기 슬라이드에 따라서 맞는 페이지로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컨트면은 요 페이지, 요거면은 요 페이지 이렇게 아이디로 해서 지정을 해줬고 그 페이지로 직접 가서 썸네일을 만들어주고 이게 업로드가 돼서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썸네일 이렇게 만들어줬고 거기에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방금 퀀트 바이브 코딩 오리엔테이션 요 업무 분장 효율적인 학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만들어졌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업무를 그냥 자동화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제가 업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다른 거를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NAN에 대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티 에이전트 구성할 때 저 랭그래프하고 그 파이덴틱 AI나 스몰 에이전트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NAN이 조금 단점이 이 병렬 처리가 실시간으로 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다루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나영재라고 하고요. 예, 증권 쪽에서 예전에 지금은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는 그 차트, 시스템 트레이딩, 종목 검색 이런 그 HTS에 혹시 주식 거래를 하시면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증권사에 공급을 했던 업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도 뭐 그런 쪽에 관련돼서 이제 약간 좀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 제가 뭐 매매 로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제가 그 청룡도를 만드는 사람인데 관훈장이 적토마도 있고 청룡도가 있으니까 관훈장이 됐지. 제가 청룡도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청룡도 있다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언제나 제가 드리는데 하여튼 저는 뭐 청룡도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고 예, 그래서 야골 좀 그 지금 이 강의를 좀 참여하고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가 멀티 에이전트를 좀 자유롭게 붙였다 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나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아까 스터디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고 그래서 에이전트들끼리 지식을 서로 쌓아가는 요런 스타일의 소프트웨어를 좀 하나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소망입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봤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